브리핑 KU. 청취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DBS 제51대 기획부장 박상권입니다. 9월 7일 저녁 브리핑 KU입니다. 개강 첫 주 시작부터 어수선하고 정신없었던 지난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방송하기 바로 전 본교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평가받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았지만 정작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저조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저를 비롯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런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점들을 학생들이 모른다는 점,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KU는 이러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원 보도부장과 지난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오늘은 조현준 국가대표 청학생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리핑 KU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원 보도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다들 아시다시피 본교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게 되었죠. 네, 8월 31일 월요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본교가 D+ 등급을 받았습니다. D+ 등급은 국가장학금 및 이후연가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이후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 후 조홍현 부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본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조용현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급 집행부 5명이 8월 31일부로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내에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퇴해라,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넘은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등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 총학생회에서도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조현준 학생회장과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본교 경력개발센터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3주간 저학년들을 위한 취업 대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정원은 3명에서 12명으로 운영되고 인원이 미달되거나 초과될 시에는 날짜를 조정하여 합치거나 나눠서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열 학생들 그리고 경상계열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추후 학생들의 참여도와 요구에 따라 다른 과 학생들이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실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 있을 정기 고연전을 대비해서 내일인 9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고려대학교 응원단 주최 응원 오리엔테이션이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8일과 19일에 개최되는 정기 고연전은 작년과 달리 18일은 잠실, 19일은 목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KDBS 보도부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조현준 국가대표 총학생회장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현준 총학생회장을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본교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들,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현준 총학생회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할 말은 뭐 방학 때 준비한 것도 많지만 이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눠야 될 것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네. 사건이요. 네. 그 오늘은 그 얘기만 해도 많이 벅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네. 대자보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저희가 취재할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번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한 그 총학생 회장님의 생각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계속 참담하다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 그 대학 구조 평가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가 오히려 더 학교에 대해 그 멍해를 더 떠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쿠플존에 게시되었던 학교 대표자 회의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학교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이 15일 날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에게 좀 요구를 해가지고 예.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이제 학생 대표자들과 그리고 학교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어떤 그 내년에 다시 하게 될 이 평가의 그 대처 방안을 예.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15일 날 이렇게 그 새로운 이제 지도층이 나온다는 거는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부총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행정부가 꾸려지는 네, 새로운 행정부가 예, 꾸려지는 비대위가 것입니다. 아니라요. 네네. 그냥 예. 그 어제 저희가 쿠플존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일부 학생들 의견을 따르면 네, 그 이제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는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 아직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 불안해하는 학우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저께 쿠플존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가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 총학생회가 서울 시립대가 B 등급을 맞았었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시립대는 B 등급 예. 받았죠. 그 시립대 총학생회 이제 대응과 비교해서 네. 본교의 그 총학생회를 약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우선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집행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정보에 관해서도 이제 공개하는 부분 자체가 예. 이제 그 조직의 체계로 따져 봤을 때도 이제 의사 결정권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제한선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 시립대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이 경우를 살펴봤는데 학교 이제 당국 그 뭐 저희 학교를 치면 교학처장이라든가 예. 이런 이제 교무지원팀 분들이랑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려 했는데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던 예. 게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거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학교 측에 그리고 총장과 재단 쪽에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총장과도 이런 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금 현 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난 지가 일주일이 이제 지났는데 딱 일주일이 됐죠. 네, 딱 이제? 일주일 됐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학교 쪽에서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집행부가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해를 해주기에는 너무 계속 아무런 입장도 받지를 못했었고 예. 근데 또 조금 전이죠. 1시간 정도 전에 예. 이제 본교 홈페이지에 이제 염재호 총장님이 어떤 여기에 관련된 사과문을 게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는 전 부총장님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겠죠. 그 네. 조홍현 전 부총장님에게 그 면담 요구를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어떠한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셨던 건지. 어떠한 요구 때문에 만나 뵈거나 이랬던 거라기보다는 예. 그때 이제 그룹 2로 구분되었을 때 7월 초에 이제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진행이 되고 예. 이제 그룹 1에서는 A, B, C를 나눠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기로 했고 그룹 2에서는 D와 E 등급을 가려내겠다. 그리고 예. 그중 10%를 이제 C 등급으로 올려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룹 2로 분류된 마당에 이제 C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불이익이 이제 예. D 등급보다는 아무래도 C 등급은 이제 제한을 가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 위에 그거를 10%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서 면담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게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발표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던 그 전부터 거네요. 계속 예. 이제 그 때죠 딱 7월 예. 초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던 것이죠. 이 다음에 저희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학교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지금 이번 주까지 아무런 그 응답을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학교 쪽에서 이제 네네. 오늘 이제 그 본부가 있는 안암 쪽에서도 이제 염재호 총장이 네, 사과문 비슷한 이제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이런 그 입장에 대한 그 총학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사과문을 올린 것만으로만 바라본다면 예. 사실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서만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예. 어떠한 저희에게 무언가 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아무래도 이 글을 이제 다들 학우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학생들과 좀 만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학교 측에서 어찌 됐건 간에 이끌어 나가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네.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전 제시가 굉장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달 때부터 이미 이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해서 학교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입장에 대한 생각은 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학생들에게 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전달을 해야 한다. 7월 달에 딱 그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도 예. 그 조홍현 이제 그 전 부총장님 예. 네. 그 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었어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꾸려져 가지고 안암에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과 지금 세종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결과는 이제 D라는 등급을 받게 예.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 말하는 것도 아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예, 교육부에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이제 D 등급을 받을 학교 중에 10%를 C로 이제 올리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는데 발표 당일 8월 31일 날 말도 안 되는 갑자기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라는 등급을 또 그게 나눠가지고 원래 처음에 알려졌던 게 아니라 D 플러스 D 마이너스 나왔던 게 31일 날 이제 네 그날 발표될 바로 때.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워낙 그 대학가 쪽에서도 반발이 좀 많고 예,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5등급 체계에서 이제 원래 발표를 하기로 했던 상황에 갑자기 6등급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기준선을요?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C와 D의 명확한 구분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를 나눠버리니까 C와 D 플러스 D 마이너스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서로 그 불이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굉장히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찌됐건 그런 평균 점수 이상은 받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준비를 좀 철저히 했다라고 한다면 예. 저희가 C와 D를 고민했을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냥 A 등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학교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 30일 날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 9월 1일 날 이제 그 처장단과 부총장님이 네. 사퇴한 거를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학교 측에서는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만을 네. 이 평가로 삼았다는 것에 있고 네. 우리 학교의 강점인 국제화 등의 부분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교육부가 내린 그 결과에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네. 세종 캠퍼스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나 학사 관리 또 대학의 발전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예. 정상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교원 수 확보라든가 교원 이제 학생 그 교원 한 분당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전임 교수라고 얘기를 하죠. 담당 예. 교수분. 그분의 숫자가 학생 수가 한 45명으로 저희 학교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25에서 35을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이제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교육 여건은 그래서 뭐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받아야만 했던 점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사 관리 부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 정확하게 그 점수를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학사 관리 점수에서 안암이랑 세종이 다른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뭐였냐면 학사 관리는 안암과 세종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 모든 거거든요. 게 그렇죠. 동일한 포탈이라든가 시스템으로 예. 뭐 저희 학사 일정 나오는 거라든가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점수가 다르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학의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교육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평가를 했던 것이 정원 감축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학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 그렇죠, 정책이 예. 지금 이제 학생 수를 대학의 정원 수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발전 계획에 고려대학교는 아마 정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약간 이제 뭐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약간 징계성을 이렇게 그렇죠. 줬을 수도 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학생들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좀 우리도 억울하면 본인들이 억울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카드 통신으로 그냥 치우쳐버리고 학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 그 교육 여건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 대학 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카드라 통신처럼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네. 이제 실천에 옮기면 될 일인데 학교 측에서 뭐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네. 뭐 딱히 있을까? 우선은 첫 번째로 집행부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로 이제 학교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언론계 이제 방송계 쪽에서는 고려대학교가 교육부랑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부에 이제 계속 눈치가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있을 평가에서도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이제 집행부가 서거나 어찌 그 총장님께서 먼저 여기에 관한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비전 제시는 본교 학교 총책임자인 총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학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서 네. 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서는 저는 사실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은 학교에 그 학생 수가 줄어간다라면 학교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그 전국 대학교의 입학 정원 수를 줄인다라는 게 과연 그게 타당한 예. 해결책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뭐 밟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줄어든 학교 정원 수에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또 늘려날 건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비책도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일절의 어떤 설명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줄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게 뭐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그 단정은 교육의 지을 수 입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대학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네. 그 어찌 보면은 이제 교육부하고 학교 측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그 그렇죠. 사이에 있는 학생들만 있는 것 학생들이죠.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번에 대학 교조 개혁 평가에서 A, B, C 왜 이렇게 해서 받은 학교들을 다 한번 훑어보면은 예. 이제 전부 다 그 정원 감축을 다 시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원 감축을 많이 했던 학교일수록 등급이 더 높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고려대학교 본교를 건드리지 않고 분교를 건드렸던 것이 약간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징계성이 예. 섞이진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그 네. 총학생의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있어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고름으로 터져 나와서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예. 세종 캠퍼스가 그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재단에서도 세종 캠퍼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려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을 내세운 게 같은 등록금 다른 등급이거든요. 예. 네, 이제 어찌됐건 세종 캠퍼스나 안암 캠퍼스나 둘 중에 하나를 욕을 먹으러 고려대학교는 욕을 먹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펼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청할 일이 있으면 예. 그때 꼭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이 전체가.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라면 학생총회도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준 국가대표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득 지금 제 생각에 현재 본교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누가 고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고래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쪽만 고래일 수도 있고 둘 다 고래가 아닐 수도 있죠. 이 뭐가 어찌됐든 결국 등이 터지게 되는 건 학생들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든 교육부든 다들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학우 여러분들을 새우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지 않게 들리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KO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